여러분은 지금 따라쓰기만 해도 돈이 절약되는 가계부의 매직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문과냥입니다. 돈을 마냥 아끼느라 하고 싶은 것들을 꾹 참고 지내다가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계부를 쓰니까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는 파악이 되지만 생활비가 줄어드는 느낌은 없었다는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가계부 작성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나만의 카테고리 만들기인데요. 대부분의 가계부 어플들을 보면 식비, 의복비 등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과냥은 여기서 나의 목표와 생활 패턴에 맞는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하고 싶은 것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카테고리를 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행인지 친구를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재테크인지, 그리고 이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를 반영한 카테고리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돈을 써야 하는 계정과 무조건 아껴야 하는 계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문과냥은 생활비, 행복, 여행, 자기관리, 낭비 등의 카테고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세부적인 항목을 두었는데요. 행복은 문과냥이 가족, 친구 등과 시간을 보내면서 사용한 내역이에요. 문과냥에게 돈을 사용해야 할 계정은 여행과 자기관리, 행복이었고 그중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은 적금과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과냥은 여행과 적금에 맞추어 생활비와 낭비 계정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럼 이 카테고리의 지출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문과냥은 회계 계정을 보고 지출을 기록하는 방법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회계 계정은 똑같은 데에 써도 사용처에 따라서 다른 계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도 점심시간 직원의 식대를 지원했다면 복리후생비입니다. 반면 저녁 회식에 사용되었다면 회의비로 기록하는데요. 이처럼 문과냥은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과냥은 이전에 카페에서 돈을 많이 사용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왜 카페에 갔는지를 생각해봤는데요. 친구를 만날 때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랑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갔어요. 또 졸려서 혹은 습관적으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카페를 가서 쓴 돈이지만 문과냥은 이걸 다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친구랑 간 경우 행복 계정이 친구로 분류를 했어요. 또 회사 사람들이랑 간 경우에는 생활비 아래 회사 커피라는 계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단 게 먹고 싶어서 혹은 졸려서 간 경우에는 졸음 커피로 분류했어요. 문과냥은 그런데 사실 그렇게 커피에 관심이 없어요. 문과냥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커피는 연아 커피인데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믹스 커피를 마셔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졸음 커피 비용을 굉장히 줄였고 이제는 저 항목에 거의 돈을 쓰지 않고 있어요. 또 아까 낭비라는 계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과냥은 이 계정에 각종 절약 실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멍청 비용, 충동 비용, 귀찮 비용 등이 있는데요. 일단 귀찮 비용은 귀찮아서 쓰게 된 돈입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기 귀찮아서 배달을 시키거나 역에서 집까지 걸어가기 귀찮아서 괜히 택시를 타는 등등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또 멍청 비용은 주의했다면 방지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해서 생긴 비용입니다. 문과냥은 경기권에서 사는데 친구들을 서울에서 자주 만나요. 근데 막차 시간 확인을 안 해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택시비가 막 7만원씩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실수는 멍청 비용으로 꼭 기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쓰린데 나중에는 진짜 기를 쓰고 줄이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충동 비용은 충동적으로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지를 때는 이거 사야 해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카드값이 빠져나갈 때는 마음이 쓰리다면 그것이 바로 충동 비용입니다. 문과냥의 가장 큰 충동 비용은 립 제품이었어요. 로드샵 세일할 때 꼭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립 제품의 경우 사람의 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문과냥은 취향이 소나무였어요. 그래서 로드샵에서 계획 없이 사오면 집에 있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거나 조명 밖에서 보니까 안 어울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몇 번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니 립 제품은 있던 것이 못 쓰게 되면 사자라고 결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문과냥은 올해 색조 화장품에 딱 33,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계정을 세세히 분류하고 기록하니 뭉뚱그려져 있는 기존의
카테고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비효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줄이니까 여행과 적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비를 맞출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이 성향과 이 우선순위를 반영한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돈을 써도 되는 계정, 아껴야 하는 계정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비효율을 찾아 줄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문과냥은 이 방법을 통해서 생활비를 컴팩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가계부들을 소개하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